엄마, 왜 또 혼자 그렇게 계세요? 미국에서 홀로 살아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그녀를 떠났고 어느새 존재감 없는 삶이 당연해졌죠.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충동적으로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단 7일 만에 바뀐 그녀의 삶. 여긴 나를 사람 대접해주네요. 대체 한국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침 8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시카고 교외의 작은 단층 주택에서 홀로 잠을 깬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했죠. 남편 데이비드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흘렀고 두 아이는 각각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로 떠나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66번째 생일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 되어 있더군요. 커피를 내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생일 축하 메시지는커녕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큰아들 마이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통화 못하고 나중에 연락할게. 딸 사라에게서는 오후 4시쯤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만 받았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마이클이 잠깐 전화를 걸어왔지만 통화는 채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집 안을 메우고 있었죠. 문득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엽서 한 장을 발견했어요. 대학 시절 친구 캐롤이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보낸 것이었습니다. 엽서 뒷면에는 린다, 언제든 한국에 놀러와.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반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조차 혼자 보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8년 전 남편이 떠나고 나서부터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그저 가끔 안부를 묻는 의무적인 존재일 뿐이었죠. 밤이 깊어가며 저는 캐롤의 엽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온 따뜻한 초대의 말들이 유독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답답하고 공허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저를 진심으로 반겨줄 사람이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무작정 인터넷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띈 것이 항공사 특가 광고였어요. 시카고 인천 왕복 항공권 특가 세일 한정 수량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번쩍이고 있었죠. 평소 같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그 광고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광고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한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그곳 음식이 입에 맞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그렇게 먼 곳까지 여행을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끌림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그곳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국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서도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예약이 완료되자 확인 이메일이 도착했고 그제야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어 마이클과 사라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갈 예정이야. 가끔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 구체적인 목적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세히 묻지도 않을 것이 뻔했거든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유럽이나 캐나다처럼 영어가 통하는 곳도 많은데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깨끗한 지하철,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캐롤의 엽서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해라는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그럴까요? 저 같은 외국인 노인에게도 그런 따뜻함을 보여줄까요?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며 생각했어요. 만약 이 여행이 실망스럽다면 어떻게 하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설령 실패한다 해도 적어도 시도는 해본 거잖아요. 더 이상 이 답답한 일상에 갇혀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된 거예요. 기내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했습니다. 미국 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러 줄을 서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통할까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제 차례가 되어 심사관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관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네요. 한국이 처음이세요? 심사관분이 친근하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한국 여행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죠. 그 순간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렇게 친절하다니 캐롤이 했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공항철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표를 사려고 하는데 자동 판매기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처에 있던 영무원분이 다가와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시고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시더니 환승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지하철에 탔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타고 차 안에서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신기했어요. 한강이라는 강이 정말 넓고 아름다웠거든요. 숙소로 예약한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을 때 호스트분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습니다.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영어를 제법 잘하셨어요. 린다 씨, 안녕하세요. 한국 여행 처음이시죠? 제가 동네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짐을 풀고 나서 그분이 근처 슈퍼마켓과 편의점, 그리고 산책하기 좋은 작은 공원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동네 사람들 다 친절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호스트분의 말에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낯선 땅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해 보니 저는 이미 이 동네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거든요. 미국에서는 8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이웃과 이런 따뜻한 교감을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단 며칠 만에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소속감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은 미국에서 10년을 살아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저는 호스트분의 추천으로 근처 골목시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이 정겨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상인분들이 물건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시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투명한 봉지를 쓰는데 여기서는 왜 검은색일까 궁금했어요.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하나만 사세요? 아이고, 그럼 너무 적어요라며 웃으시더군요. 그러시더니 이거 맛 좀 봐보세요라며 사과 한 조각을 깎아서 주셨어요.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맛있죠? 그럼 몇 개 더 드릴게요라며 검은 봉지에 사과를 가득 담아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사겠다고 했는데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더군요. 반찬 가게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치를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처음 드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맛봐보세요라며 작은 그릇에 김치를 담아주셨습니다. 맛을 봤더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주세요.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안 드셔도 돼요 라며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떡집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인절미를 구경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외국분이시네요? 우리 떡 처음 보시죠? 라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더니 이거 한 개만 맛봐보세요 라며 따뜻한 인절미를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맛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럼 몇 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사양해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가게에 들어가서 안 사고 나오면 좀 눈치가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구경만 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반찬 가게에서는 아예 외국분이시니까 이것저것 맛봐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만 사세요라고 하시더군요. 여러 반찬을 조금씩 맛보게 해주시는데 정말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 음식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검은 봉지에 대해 물어보니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검은 봉지가 더 튼튼해요. 그리고 뭐가 들었는지 안 보여서 좋잖아요. 알고 보니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구매한 물건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겠다는 배려의 마음도 담겨 있다고 하시더군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봉지를 들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봉지 하나에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물건뿐만 아니라 정성과 배려도 함께 담아주시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저를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엿새째 되는 날, 호스트분이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린다 씨,
내일 동네 문화센터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이 있는데 참여해보실래요? 외국인도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다음날 오전 10시.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대부분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었는데 저를 보시더니 어머, 정말 외국분이 오셨네 하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흥분하신 건 할머니들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김치 담그는 거 보러 온 거야? 얼마나 좋아.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동안 박 할머니께서 제 옆에 앉으시더니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린다 씨, 미국에서도 김치 먹어봤어요? 아니라고 하니까. 어머나, 그럼 오늘이 첫 김치네. 그럼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하시며 다른 할머니들을 부르셨어요. 양념을 만들 때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고춧가루를 넣는데 제가 조금 넣으니까 아니야, 더 넣어야 해, 빨갛게 하시더니 직접 퍼서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마늘을 다질 때는 아이고, 손 다쳐요 하며 제 손을 붙잡고 직접 해주셨습니다. 마치 손녀를 챙기는 할머니 같았어요. 이거 봐, 린다 씨 손이 얼마나 예뻐. 미국 사람들은 다 손이 이렇게 하얘? 할머니들이 제 손을 구경하시며 신기해하셨어요. 그러더니 우리 손은 다 거칠어졌는데 말이야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들 손이 더 예뻐요. 정성이 담긴 손이니까요 라고 했더니 모든 분들이 박장대소하셨어요.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데 제가 서툴게 하니까 이 할머니 저 할머니가 모두 달려와서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아니야, 이건 너무 많이 발랐어. 린다 씨, 손에 힘 빼고 살살. 마치 여러 명의 요리 선생님이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 느낌이었죠. 점심시간에는 정말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들이 각자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오셨는데 저를 위해 반찬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시금치나물, 이건 콩나물, 이건 무생채. 그런데 설명하시다가 아,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해? 하시며 서로 토론을 시작하셨어요. 시금치가 스피니치 아니야? 아니야, 그건 다른 거야. 할머니들끼리 영어 단어를 놓고 진지하게 논쟁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결국 스마트폰으로 번역기를 돌려가며 확인하시더니 맞다, 스피니치 하며 환호성을 지르셨습니다. 식사 중에 한 할머니께서 린다 씨, 아들, 딸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있다고 하니까 그럼 외롭지 않겠네 하시더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실제로는 아이들이 있어도 외로웠거든요. 그런 제 표정을 눈치채신 박 할머니께서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봐요 하시며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자식들 다 바빠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놀아요. 할머니의 말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국경을 초월하는 감정이구나. 하지만 여기 할머니들은 혼자 슬퍼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웃음을 나누고 계셨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에 웃음기가 돌아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진짜 웃음이었죠. 미국에서는 예의상 웃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배꼽을 잡고 웃었거든요. 김치 담그기 체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녁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마이클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 평소 같으면 절대 전화하지 않는 시간이었죠.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여행 중이라고 했잖니. 신용카드 명세서 봤어요. 일주일 만에 평소 한 달 쓰는 돈을 다 써버리셨어요. 그때 사라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엄마, 김치 담그기 체험에 $80, 한국 전통차 세트에 $200. 완전히 바가지 쓰신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차는 박 할머니가 추천해주신 정말 좋은 차였는데 아이들은 사기라고 단정 짓고 있었거든요. 평소 $10 쓰는 것도 고민하시던 분이 하루에 $100씩 쓰신다고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누가 꼬셨나요? 외국인 노인들한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마이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엄마, 제발 더 이상 돈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첫 비행기로 집에 오세요.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걱정이라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까지 이상한 일 당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제 행복을 숫자로만 판단하는 걸까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밤새 고민했습니다. 전날 밤 아이들과의 통화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당황스럽긴 했지만 다행히 현금이 조금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동네를 걸었는데 우연히 복지센터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건강검진 무료 서비스라는 안내 현수막을 보고 들어갔어요.
미국에서는 간단한 혈압 측정도 보험 때문에 복잡했는데 여기서는 무료라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무료예요? 제가 물어보니 직원분이 웃으시며 네, 외국분도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분이 혈압을 재시더니 어머, 좀 높으시네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하고 걱정해 주셨어요. 어젯밤 아이들과의 통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더니 혼자 여행 오시느라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가족들도 걱정하시겠어요.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며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나와 버스를 타려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아버지 한 분 앞에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먼저 타세요 하며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는 고등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이 실제로는 한참을 더 타고 가면서도 서서 가는 모습을 보니 어젯밤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깨달았어요. 다음날 도서관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외국인 한국어 교실해요. 참여해보실래요? 사서분의 제안으로 수업에 참여했는데 베트남에서 온 젊은 여성분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도 혼자 한국 왔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놀랐어요. 그분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다르지만 한국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역무원분이 제가 계단을 힘들어하는 걸 보시더니 엘리베이터 이쪽이에요 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내릴 때까지 계속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걱정하는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노인을 더 배려해주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따뜻하고 친절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은 몰랐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돌아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에 돌아가면 다시 그 외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이죠. 마지막 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났던 박 할머니께서 호스트분을 통해 연락을 해오셨어요. 우리가 작은 송별 모임을 준비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만난 사람들이 저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다니요. 저녁 6시 동네 작은 식당에 갔더니 정말 여러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김치 담그기에서 만났던 할머니들, 마트 앞에서 도와주셨던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그리고 복지센터 직원분까지 오셨더군요. 제가 들어서자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제가 처음 먹어본 호떡까지 말이죠. 할머니들이 제가 맛있다고 했던 음식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지난 일주일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분리수거를 틀렸을 때, 시장에서 검은 봉지를 신기해했을 때, 김치 담그기에서 양념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모든 순간들이 웃음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 할머니께서 큰 보자기를 꺼내시더니 푸어 보이셨어요. 안에는 여러 할머니들이 정성스럽게 담그신 김치들이 작은 통에 나누어 담겨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른 김치들을 모아서 선물로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할머니들이 미리 알아보셨나 봐요. 김치를 진공 포장해서 비행기에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더군요. 심지어 세관신고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적어주셨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인연을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눈물을 본 할머니들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지난 8년 동안 제가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요.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와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택시 창문으로 지난 일주일을 보낸 동네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서 제가 살아있다고 느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존재감 없는 투명인간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떠나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이 꿈만 같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마이클과 사라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보자 저는 말했어요. 정말 좋았다고, 다음번 생일에는 한국에서 같이 보내고 싶다고 말이죠.
아이들이 놀라며 한국이 그렇게 좋았냐고 하더군요. 거기서는 엄마가 정말 사람 대접을 받았다고 했어요. 제 말에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다음에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제 아이들과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은 단순히 여행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을 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진심이 전해지는 곳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이 한국이었다면 정말 충분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